안녕하세요. 9월 13일 1학년 재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과목은 해부생인데요. 교과서 374쪽 감각기관에서 이제 특수감각으로 넘어가거든요. 특수감각 중에서 오늘은 이제 시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 감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수 감각은 일반 감각에서 감지할 수 없는 시각, 평형, 청각, 미각, 후각 등이 있고요. 이 감각들은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존재하는 눈, 귀, 혀, 코 등의 특수 감각기관이 담당합니다. 이 중 시각과 청각은 물리적 자극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미각과 후각은 화학적 자극에 대한 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거나 그다음 냄새를 맡는 것은 이제 그런 화학적인 그런 자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각은 빛이고 청각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는 이제 물리적 자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특수 감각 기관의 구조는 어떠하고 생리적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할 것 살펴보면요. 오늘은 이제 시각 기관이거든요. 시각 기관에서 오늘 안구, 그다음에 안구의 빛을 이제 굴절시키는 굴절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구 부속 기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안구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3층 막이 있어요. 그 3층 막에는 섬유막, 혈관막, 망막이 있는데 요 3층 막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구의 굴절을 일으키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안방수, 그 다음에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리체는 이제 우리 눈의 대부분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안구 부속기관으로는 안검, 눈꺼풀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결막, 그 다음에 안근막, 그 다음에 누기는 눈물샘을 의미하고 눈물과 관련된 그런 것이고, 안근은 눈 주변의 근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시각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시각이라는 감각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종 물체의 형상, 크기, 거리, 색조 등을 감지하는 감각을 우리는 시각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시각기관의 수용기는 이제 안구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 이제 그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초세포와 간상세포가 있거든요. 원초세포와 이제 간상세포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 기관의 구성으로는 안구와 안구 부속 기관이다. 이것도 뒤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시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안구니까. 안구는 안과 내에 있는 직경 약 24mm의 구형체, 3cm가 안 되는 그런 사이즈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 겹으로 된 막과 굴절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굴절질을 앞에서 좀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구조와 비슷하여 홍채는 조리개, 그 다음에 각막과 수정체는 렌즈, 이제 망막은 필름, 눈꺼풀은 셔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망막의 구조와 비슷하고 홍채는 조리개, 각막과 수정체는 렌즈라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는
엄밀히 말하면 각막은 필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게 렌즈를 보호하는 필터를 이제 필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망막은 필름을 했지만 요즘 필름 카메라 거의 안 쓰잖아요. 약간 대부분 CCD 소자나 그다음 CMOS 같은 그런 빛을 이제 빛을 광학적인 그런 거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디지털 소자가 CCD나 CMOS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름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은 셔터에 해당된다. 이것도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안구는 안방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방수에 대해서 뒤에 배울 겁니다. 안구는 안방수가 차 있는 전안강과 유리체액이 차 있는 후안강으로 나누고 수 있고요. 전안강은 다시 각막과 홍채 사이의 전안방과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후안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안강, 그러니까 전안강, 후안강, 그다음에 전안방, 후안방.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안구의 막은 이제 섬유막, 혈관막, 망막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섬유막은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섬유막이고, 이제 그 다음에 중막은 여기 혈관막,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모양체 돌기 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관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막은 망막의 일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내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넘어갈게요. 먼저 섬유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섬유막은 아까 그 그림에서 파란 부분이잖아요.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외막으로서 귀의 6분의 5를 차지하는 공막과 앞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각막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6분의 5, 각막이 6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 각막은 전체 거기에서 6분의 1 정도, 그림에서는 조금 이제 사이즈가 좀 큰데 6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막은 신자유에 그러니까 눈의 신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안구의 보호 및 형태 유지에 관여하며 그 내면은 맥락막과 접하고 있다. 그 안쪽은 맥락막과 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각막이 있죠. 각막은 투명하고 혈관이 없으나 신경은 풍부하여 외부 자극 시에 깜빡이는 각막 반사가 일어난다. 요거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막이 공막보다는 좀 더 두껍죠. 공막은 1mm가 안 되는 좀 얇은 막이라면은 각막은 1mm 정도 된 두꺼운 막이라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각막 반사를 일으킨다. 외부 자극이 그러니까 신경이 풍부하다는 거, 혈관이 없다는 거.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각막은 앞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빛을 굴절시킨다. 그러니까 빛을 굴절시킨 것 중에서 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정체라든가 뭐 그런 게 유리체 같은 게 있겠지만 각막도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빛을 굴절시키는 중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막인데요. 혈관막은 당연히 막에 혈관이 혈액이 통하는 그런 막이겠죠. 섬유막과 망막 사이에 이제 있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빨간 부분이겠죠. 네. 그 맥락막과 모양체, 홍채로 구분이 되고요. 이 혈관막을 포도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과 멜라닌 색소가 풍부하여
광선 투과량 조절 기능을 하고 있고요. 맥락막은 공막의 내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으로 멜라닌 색소가 풍부하여 암 갈색을 띠는데 빛을 흡수하는 암시 효과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맥락막의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카메라를 놓고 봤을 때 카메라의 그 어둠 상자라 하죠. 그 어둠 상자가 좋지 않으면은 필름에 맺히는 그 상이 굉장히 흐릿해요. 그래갖고 사진은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맥락막 요게 얇은 막이지만 이게 좋지 않으면은 우리가 망막에 비치는 그 빛이 산란이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정확하게 망막에 상이 안 맺혀요. 이런 맥락막은. 그래서 이런 카메라의 어둠 상자, 그러니까 어둠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빛이 어둠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을수록 이제 빛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제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맥락막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모양체는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맥락막의 앞에 있는 세기 모양으로 이제 두드러진 곳으로 안방수를 준비하는 모양체 돌기와 수정체의 굴절 조절을 돕는 모양체근이 있습니다. 모양체근은 근육이겠죠. 모양체 돌기는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겠죠. 여기 앞에 이렇게 손 모양처럼 돌기가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의미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홍채. 앞에서 말하는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겠죠. 홍채는 수정체 전면에 있는 원판상의 구조물로 중앙에 뚫린 이거 맞춤법 틀렸네. 뚫린 구멍을 동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앙에 동공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동공은 빛이 통과하는 구멍으로서 그 둘레에 있는 두 종류의 평활근, 즉 고리 모양으로 생긴 동공관략근과 부채꼴의 동공산대근에 의해 크기가 조절됩니다. 그 다음에 색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홍채는 색소성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의 함유량 차이로 종족과 개인에 따라 눈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공이 아주 검정색인 사람이 있고 갈색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다음 파란색인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종족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고 또 홍채는 또 개인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별할 때 개인 어떤 정보로서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서 홍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앞으로 핸드폰에서도 이제 홍채를 개인의 식별하는 하나의 인증서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망막입니다. 망막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안구 내막으로 투명하며 물체를 감지하는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봤죠. 요 노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망막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구의 내막으로 투명하며 물체를 감지하고 있는 세포를 갖고 있고 망막의 맺힌 상은 시세포가 감지하여 시신경을 통해 후두엽을 시각 중추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망막의 후측 중심부에는 황반이 있고 황반의 중앙에는 오목하게 생긴 중심와랑 오목하는 부분이겠죠. 중심와가 있는데 이 중심와에는 원추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요. 이 원추세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 원추세포가 밀집되어 있고 그 대상물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황반의 약 3mm 내측에는 망막 중심, 그러니까 중심 동맥, 망막 중심 정맥과 시신경이 출입하는 시신경 원판이 있습니다. 이 시신경 원판이 있는데 이 부위는 감각 상피가 없어서 물체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맹점이라 합니다. 이거 이해 잘 안 되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걸 보는 거 이게 낫겠네. 이 부분 시신경 원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시신경을 통하는 요 길목이 있잖아요. 예, 요거 이게 시신경 원판인데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맹점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낮에는 원추세포, 밤에는 간상세포.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시세포에는 눈이죠. 시세포에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하는데 낮에는 원추세포, 밤에는 간상세포가 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원추세포를 살펴보면 원추세포는 망막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세포인데 황반부에 많이 있고 그다음 색각에 관여한다. 우리가 생명 경우는 원추세포의 문제가 생겼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색각에 관여를 하고 간상세포는 망막 주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심에는 원추세포가 있고 주변에는 간상세포가 있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망막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명암만 구분을 한대요. 그러니까 원추세포는 색깔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세포라면은 간상세포는 밝고 어두움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는 요 간상세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뭐지? 망막 변성, 그러니까 IC라 그러죠. 망막 변성증에 있는 분들이 간상세포 요 부분이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명암을 구분해 주는 게 없어서 밤에 좀 많이 야맹증의 증세가 있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눈을 이제 수평으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이제 이게 요게 유리체거든요. 예, 유리체가 전체 안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하고 있고, 요 앞에 있는 동그란 타원형이 이게 수정체고, 요거는 각막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뭐라 했죠? 시신경 원판, 여기 맹점다 그랬죠? 여기 아까 요 각막 노란 부분에서 이렇게 시신경을 통하는 시신경이 이렇게 통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망막 중심 동정맥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여기도 영양 공급해주고 있겠죠. 요 눈에 그런 내용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고 앞에 있는 이 부분에 전암방락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구의 굴절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제 빛이 망막에 이제 도달하는 동안에 첫째 각막을 통과를 하고 안방수를 통과하고 유리체를 통과하고 그다음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굴절을 일으키잖아요. 이거를 이제 굴절질이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방수에 대해서 먼저 좀 하게 되면 안방수는 약 알칼리성의 투명한 액체다. 근데 약 알칼리성이란 pH 한 7.5 정도 되는 그런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그런 약 알칼리성 투명한 액체고, 그다음에 모양체 돌기에서 분비가 되고 동공을 지나 각막 후면으로 이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각막은 가장 눈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막이잖아요. 그 후면 각막 뒤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고,
각막과 공막 결합부의 공막 정맥동에 흡수되어 나중에는 정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능은 안구 전면의 모양 유지와 이제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수의 순환장애가 발생하면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 섬유를 손상시키는 녹내장이 발생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녹내장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게 안방수 순환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안압이 높아지고 시신경 섬유를 손상시키는 녹내장이 발생한다. 시신경 섬유를 손상되는 거는 그죠? 그다음에 안압 상승은 맥락막의 혈관에 압박하여 망막의 혈액 공급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방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체인데 수정체는 이제 카메라를 켜면 렌즈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서 좀 우리 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크기는 이제 지름이 약 9mm, 그러니까 1cm가 조금 안 되고 두께가 약 4mm, 0.5cm가 좀 안 되는 두께는 0.5cm가 안 되고 하면 또 그림이 그려지죠. 그 정도 사이즈고 다음에 휴정체의 주변에는 모양체 돌기에서 나온 다수의 모양체 소대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체를 모양체에 부착시키고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모양체 돌기에서 나온 모양체 소대. 그러니까 요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양체 소대가 이제 여기 수정체의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백내장이라는 병은 수정체가 병적으로 혼탁해지고 얇아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체가 병적으로 혼탁해지고 얇아지는 증상이 바로 백내장이고요. 그다음에 노화는 40대 이후에 수정체의 골재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골재력이 약해지는 거는 이런 모양체 소대의 근육이 이제 좀 약해지는 거라 볼 수도 있겠죠. 골재력이 약해져 근거리 대상물을 보기 어려워하는 것. 앞에 가까이 있는 물건을 보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볼 때 그럴 때 안경을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노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리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유리체는 아까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가장 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넓은 안구 내강을 채우고 있는 무색 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이고요. 안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구 형태를 구형으로 그러니까 동그란 공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망막을 안구 내면에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구 부속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안구 부속기관은 크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안검, 결막, 그다음에 안근막, 누기, 그다음에 안근 이렇게 안근은 이제 근육이겠죠. 예,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검은 눈꺼풀이에요. 안구의 전면에 덮는 눈꺼풀이고 굉장히 카메라를 켜면 셔터 역할을 해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잖아요. 셔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안검인데 상안검은 움직여요. 하안검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상안검에는 그런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상안검거근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눈으로 가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상안검이겠죠. 하안검이 아니라. 근데 하안검도 물론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역할을 아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예, 다음으로 결막인데요.
결막을 이제 부속 기관으로 보고 있네요. 이제 안검의 속층, 그러니까 각막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막은 혈관이 풍부하게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양 공급을, 산소와 영양 공급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안검의 내면과 안구 전면에 싸고 있는 안구 결막과 안구 결막으로, 그러니까 안검 결막과 안구 결막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검 결막은 눈꺼풀에 있는 그런 막이에요. 안구는 눈동자에 있는 그런 막을 구분해 가지고 이 결막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을 결막 원계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막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눈꺼풀에 있고 하나는 안구에 있는데, 눈꺼풀에 있는 거는 안검 결막, 안구에 있는 거는 안구 결막, 당연한 거죠. 네, 이 두 결막 연결해 주는 거는 결막 원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안근막인데요. 안구 후측, 안구 뒤쪽을 사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막이고, 이 막과 안와벽 사이에는 지방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안구 뒤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기는 눈물 누자거든요. 눈물을 분비하는 누선과 눈물을 수송하는 작은 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누선은 안와의 상벽 외측에 있는 납작한 장액산이고요. 그 다음에 눈물은 안구의 전면의 내측으로 흘러 내안각에 있는 누소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가 우리 서술형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요. 눈물은 약알칼리성의 맑은 액체로 안구의 전면에 습도 조절 및 세척 작용을 하고, 눈물의 성분 중에서 리소자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거는 살균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안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근은 이제 안구 운동을 관여하는 6개의 근육이 있어요. 6개의 근육, 상하직근, 내외 측직근, 그 다음에 상하사근이 있는데, 이들은 근육면과 동일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밑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눈꺼풀에 들어 올리는 한 개의 상안 감각근이 있다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상안 감각근은 눈꺼풀에 들어 올렸다가 놨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직 6가지 근육이 뭐냐면, 상직근, 눈을 이쪽으로 중앙선으로 돌리는 거,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중앙선으로 돌리는 거 상직근이고, 하직근은 눈을 아래쪽으로 중앙선으로 돌리는 거, 그다음 내직근은 눈을 중앙선 쪽으로 돌리는 거 내직근이고, 외직근은 눈을 중앙선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네, 그 다음 상사근은 눈을 아래쪽 중앙선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고, 하사근은 눈을 위쪽으로 중앙선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다,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오늘 시각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요게 다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시각 생리 해갖고 시신경의 전도, 시신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색각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좀 더 조금 복잡하지만 좀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